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켓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팀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지금 가장 핫한 미국에서 기업은 테슬라죠. 네,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네, 주식이기도 한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이제 2기 행정부 차기 집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일론 머스크 킹메이커 역할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실제로 거의 치어리더처럼 했는데, 그 네. 뿌린 돈이 이게 결국에 테슬라한테 다시 다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단물을 뽑아 먹을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죠. 주가가 오른 것도 뭐 그런 네, 계산인 걸로 보이는데 외신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르긴 한데 네. 종합을 해보면 그 머스크가 트럼프를 100억 원에 보내기 위해서 쓴 돈이 최소 1억 3천만 달러다 이런 얘기가 최소 나와요. 1억 3천만 예. 달러. 와. 그리고 뭐 돈만 뿌린 게 아니잖아요. 네, 지원 유세도 했죠. 그렇죠. 소셜미디어로 효심 자극도 했었죠. 그리고 100만 불짜리 뭐 복권 이런 아, 이벤트도 했었고요. 지지자들 상대로, 예. 예. 뭐 말 그대로 자기 일처럼 발벗고 음, 나서서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또 있었겠죠. 네. 예.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얼마나 둘 사이가 끈끈한가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뭐 음, 화면들이 동영상들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게 선거 당일 밤이에요. 네. 뭔가 그 테이블 장식도 해놓고 당선을 예상한 음, 것처럼 이런 분위기에서 둘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네. 얘기할 정도로 친밀해 보이죠. 음, 두 번째 사진은 트럼프의 표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네요. 브로맨스가 엿보이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게 10월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에서 지원 유세를 했던 음, 장면이에요. 이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만큼이나 머스크랑 테슬라가 화제예요. 그리고 주가도 선거 전날 11월 4일 종가가 242달러였는데 네. 5일에 선거 윤곽이 좀 그날부터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서 251달러 선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도 폭등을 했죠. 맞아요. 350달러까지 올랐어요. 이게 고점 기준으로 보면 한 44% 음, 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밀렸죠. 금요일에 네. 320달러 선까지 이렇게 갔는데, 오늘 또 시간을 보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이게 뭐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얼마나 많이 얻어낼 건지 이런 거를 음, 예, 또 그 도지라고 네. 정부 효율위원회 풀보수장, 수장을 예. 맡다 보니까 영향력도 이 정도로 커졌으면 뿌린 돈도 보험도 이만큼 들어놨고 그러면은 뭔가를 얻어낼 거야 음, 장사꾼인데 뭔가 FSD도 예, 좀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기대도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저런 기대가 많고 주가가 오는 것도 그런 배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머스크의 개인적인 자산도 보면 지금 그래프가 그 그래프인데 이게 머스크 자산이에요. 예, 바이든 오, 행정부 시절에 머스크의 개인적인 순자산 추이인데 네. 들쭉날쭉하죠. 맞아요. 예,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최저가 1240달러, 40억 음, 달러에서 최대가 34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바닥이랑 고점이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대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 40% 오른 걸 기준으로 할 때 머스크의 순자산이 700달러 늘어난 걸로 와.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달러 썼는데 700억 달러 늘어났으면 이미 이거는, 예, 그쵸. 본전을 이미 챙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유지를 하려면 시장이 네. 기대하는 만큼의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머스크를 뭐 새로운 별이다, 천재다, 라면서 뭔가 좀, 대단히 추앙을 했어요. 트럼프가 예, 어떤 개인을 자기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을 이렇게까지 추켜 세우는 게 흔치는 뭐 않거든요. 당선되고 나서 가족 사진 찍을 때도 같이 찍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제 요즘에는 머스크 하면 테슬라니까 예. 트럼프한테서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어낼 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쟁점이죠. 근데 예, 머스크를 떠올리면 테슬라를 생각하잖아요. 뭐 사실상 머스크가 테슬라고 테슬라가 그렇죠. 예, 머스크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머스크의 사업체가 테슬라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도 있고, 예, 예, 총 6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랑 음, 자율주행차, 인공지능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죠. 테슬라고, 스페이스X 말씀하신 음, 그 회사는 그 우주선, 네네. 화성을 목표로 지금 달리는 회사죠.
그리고 X, 옛날 트위터. 예, 트위터 인수해서 X로 바꿨고, 네. 그리고 XAI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렇죠. 생성형 AI 하는 회사고요. 보링 컴퍼니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원래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였는데, 2018년에 그 독립해서 별도 법인으로 돼 있고, 지금 그 주력 사업이 교통 인프라 회사예요. 이게 네. 아마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그 기술도 만들고 차량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통 인프라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업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뉴럴링크라고. 네. 이분이 사람의 뇌에다 칩을 박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 영화에서나 좀 네. 나올 법한 얘기인데. 그걸 또 전문 용어가 있어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뉴럴링크. 이렇게 6가지 사업체인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머스크의 이 6개 사업체는 정부 부처랑 굉장히 깊이 그리고 크게 좀 맞물려 있어요. 네네. 얽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정부의 인허가, 신규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게 많고, 그리고 보조금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정부 부처의 그 수주가 절대적인 사업체도 있어요. 네. 스페이스X가 대표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안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 6개 사업체의 그 연방 정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거나 네.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이런 게 지금 한 총 20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 뭐 보안법, 노동법, 환경법, 시민권, 그리고 직장 내 안전 시스템, 자동차 뭐 안전 결함, 그리고 소비자 기만 뭐 이런 문제까지 항목들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을 맡으면서 이제 개혁에 대한 정권을 쥐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뭐 트럼프의 손녀가 뭐 삼촌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가족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가 큰 건데, 여러 가지 쟁점과 사안들이 있겠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면은 전기차,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이렇게 한 4가지 쟁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크게 볼 때. 그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전기차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 보조금 폐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 7,500달러 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바이든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 법안을 이 법 안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었는데 남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전면 이제 폐기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네. 법인세 깎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수도 예산을 확보돼야 확보해야 되는데. 되고 기존의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트럼프가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깎지 않겠냐, 폐기를 할 거다. 그리고 보도도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인수위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관련 인사들이, 발탁된 인사들이 이미 이거 보조금을 폐기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지가 않은 게 네. 2024년에만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억 달러를 절약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죠.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대 샀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혜택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개발에도 이 보조금이 들어가고, 배터리 만드는데 광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광산 프로젝트에도 보조금 지급이 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은 굉장히 소비자든 제조업계든 광산업계까지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상하기를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위원회를 진짜 맡게 되면 이거 폐지 못하게 무마시키려고 할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아니요. 트럼프도 머스크도 이 폐지하는 거 찬성해요. 그 테슬라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월가에서도 영향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경쟁사들의 타격이 더 크다 보니까 테슬라는 오히려
실보다 득이 더 클 거다 이런 전망이 IB 쪽에서도 나와요. 네. 그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테슬라가 수익성이 다른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아요. 세전 이익률이 그 테슬라가 18% 정도 나와요. 네네. 근데 자동차 업계 평균이 9%란 말이에요. 8에서 9%. 그러니까 테슬라가 2배 높은 거죠. 이익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머스크가 3분기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자동차 판매가 올해보다 한 20-30% 늘어날 거야.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가 차량 더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이익률이 받침이 되니까 다른 그 업계 평균보다 2배가 높으니까 우리 가격 낮출 수 있어. 보조금이 폐지돼도 우리는 가격 떨어뜨려서 이 시장 그 점유율이라든지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60% 관세를 물리겠다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예. 진짜 60%를 때리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저가 전기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가로 가져와도 60% 관세를 물리면 가격이 뛰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없어지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지는 효과를 네.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2032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규제를 했는데 트럼프는 최근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지구온난화 뭐 이런 거 다 사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규제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아. 이런 전망이 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정말 이걸 폐기를 하면 그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자동차 3사, GM, 포드, 스텔렌티스 이런 회사들은 굳이 전기차 사업을 전면 뭐 접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사활을 걸고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예. 갖춰진 다음에 해도 괜찮다라는 좀 의식이 있겠네요. 늑장을 부릴 예. 거다. 지금은 탄소 규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쪽 부분에 투자도 많이 하고 빨리빨리 그쵸.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규제가 느슨해지면 굳이 이렇게 안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네네. 관측인 거죠. 실제로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자동차 3사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기술 개발에 좀 속도를 좀 줄인다거나 생산을 좀 늦춘다거나 이러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계속 그 전기차 그렇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도 계속하고 생산도 할 테니까 치고 나가서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테슬라만 전기차를 공급하다가 업체들이 많아졌잖아요. 수입품도 네네. 들어오잖아요. 네. 이러면서 최근에 테슬라의 그 미국 시장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머스크는 이걸 회복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원톱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조금 폐지와 관세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 온실가스 규제 폐지하는 부분까지 테슬라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이런 관측인 거죠. 그래서 머스크도 자신 있게 폐지해도 돼 이런 식이고 IB 쪽에서도 테슬라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온실가스 문제는 좀 네. 딜레마예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클린에어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환경보호청이라는 기관이랑 캘리포니아 주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그 수위를 정해놓고 이걸 넘어서면 탄소 배출권을 매입해서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배출해라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권을 많이 팔 수 있는 입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팔았어요. 3분기에만 이거 팔아가지고 올린 이익이 7억 3,900만 달러나 돼요. 그럼 이 이익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온실가스 규제를
철회를 한다 그러면은 경쟁사들이 전기차 개발을 좀 느슨하게 해서 그래서 좀 테슬라가 이득을 보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벌었던 이 사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탄소 그래서 배출권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장기적인 문제인데 네. 배출권 팔아가지고 올린 이익이 줄어들면 이건 당장 눈앞에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해서 네트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천재면 이런 거 다 계산했겠죠. 그랬을까요? 아니 그래도 FSD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조금 더 여러 가지 막 제약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금 더 뭐 좀 빨리 가속화될 거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머스크가 전기차 뭐 보조금 이런 문제보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아마 최우선적으로 네. 사활을 걸고 밀어붙일 걸로 보이는 게 자율주행 그러게요. 기술이에요. 이게 먼저는 앞에 좀 전에 그 조사나 뭐 소송 휘말린 게 많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2021년에 조사를 착수했는데 지금까지 한 46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래서 부상자가 54명, 사망자가 14명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나 소송이 걸려 있으면 기술 개발도 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머스크가 그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걸 테슬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좀 더 빨리빨리 해결을 할 수 있게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율주행 연방 법안을 제정하려고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마다 지금은 법안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주에 그렇죠.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잖아요. 네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각 주를 연결하는 도로들 있잖아요. 네. 이걸 연방 도로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도로에는 어떻게 만들어서 차를 올려야 되나 이런 문제도 경계선에서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 연방 법안 그러니까 주별로 각각 다른 게 아니라 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로비를 상당히 했는데 의회의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티들도 많아요. 뭐 네. 교통 안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지금 기술로는 안 된다 이런 식이고 그리고 그 사고 뭐 피해자나 유족이나 이런 분들 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도 안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부정적이에요. 10월에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벤트를 했는데 네. 이 이벤트 하기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율주행차는 좀 문제다.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도 FSD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머스크의 계획은 이 연방 법안을 제정하도록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운전자 없는 차량을 내놓고 2026년에는 그 완전 자율 주행의 사이버 캡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모델이 그 사이버 캡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촘촘하게 일정을 짜놨는데 트럼프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그리고 법안은 또 이게 법안을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단치가 않잖아요. 아무리 레드 웨이브라고 해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일정대로 머스크가 계획한 대로 될지는 지켜봐야죠. 사실 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마다 법안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옮겨 다닐 때 그렇죠. 내가 뉴욕에 살다가 잠깐 펜실베니아 바로 네. 옆에 있는
아니면 뭐 유서실에도 그 옆 동네잖아요. 네. 그쪽에 건너가면 뭔가 달라져 이러면은 다시 운전대 잡고 해야 되고. 사용자도 헷갈리는 혼란스럽죠. 거죠. 예, 이게 사실 그냥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방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있어야,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테슬라뿐만을 아니라 자동차 예. 업계 전반을 맞네요.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FSD뿐만 아니라 뭐 FSD도 사실 AI가 기반돼야 되는 건 물론이고 네, 그쵸. 이게 인공지능 부문에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 무슨 얘기했냐면 맨해튼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최고의 석학이라는 최고의 실력자라는 과학자들을 거의 강제로 네. 집결을 시켰어요. 맨해튼에다가. 네. 그리고 극비리의 원폭을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네. 프로젝트죠.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미국이 인공지능 그 기술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다. 패권을 잡고 가겠다 이런 네. 의지로 보여요.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겠죠. 근데 바이든이랑 좀 다른 게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혁신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거 다 알지만 인정하지만 폐단도 많단 말이에요. 뭐 딥페이크라는 뭐 이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균형을 강조했어요. 바이든은. 약간 두머 쪽이네요. 네. 그래서 AI 안전연구소라는 기관도 신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계속 하되 인권이라든지 개인정보나 뭐 국가 보안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발효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외신이나 전문가들은 아마 트럼프 정부가 이 안전연구소랑 이런 행정 그 명령을 폐기시키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AI 맨해튼 프로젝트 얘기가 나온 건 7월부터예요. 그때 또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한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실리콘밸리나 빅테크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거다.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의 그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 테슬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해요. 우리 전기차 회사 AI로 많이들 봐요. 자율주행 차고 자율주행 회사고 인공지능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번 중점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 모든 사업 전반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기도 하고 앞에 그 말씀드린 6개 사업처 중에 xAI라는 회사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오픈 AI가 만든 챗 GPT를 보고서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작년 3월에. 챗 GPT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더니 전 세계를 떠들썩 하게 했잖아요. 이거를 보고 작년 4월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설립한 지 한 4개월 만에 그 AI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그록이라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멤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미 구축을 해가지고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쯤 전에 10월 중순에는 이 xAI라는 회사가 그록을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무료로 공개를 했어요. 일단 그냥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구독을 하겠죠. 일단은 시장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었는데 어떤 거예요? 젠슨 황 그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하고 머스크랑 저녁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머스크가 읍소를 해요. 젠슨 황한테. 뭐라고? 우리한테 제발 그 GPU를 다른 데보다 우리한테 좀 줘. 공급해줘.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AI 반도체치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쵸. 예. 이게 데이터 센터가 규모가 클수록 그 속도가 빠르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또 많은 GPU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멤피스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 한 최대 20만 개 정도 GPU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뛰고 있다는 거죠. IB 쪽에서도 전망이 굉장히 밝은데 피델리티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소셜미디어 X라는 이 회사보다 XAI의 기업 가치가 한 앞으로 몇 년 안에 3배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라는 애널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워낙 테슬라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예. 테슬라 좋게 보기도 하고 IT 쪽에서는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이브가 목표 주가를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높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종목 중에서 제일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기차 회사로 안 보고 예. AI로 보면서 저평가됐다고. 제값을 아직 AI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목표 주가 500달러로 제시를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자율 주행 기술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가 인공지능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건데 이번에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한 게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신의 한 거다. 수죠, 거의. 예, 예. 예.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500달러 제시를 했어요. 500달러, 와. 그러니까 아직은 테슬라 매출액 중에서 한 80%가 전기차예요. 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그 사업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죠. 인공지능, 그렇죠. 자율주행,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도 넓히고 있잖아요. 그 이번에 대선 결과가 그 속도를 좀 더 높여줄 그럴 수 거다 있겠네요. 이런 기대를 하곤 하는 거죠. 스페이스X 네. 우주선. 네. 기대 굉장히 크잖아요. 트럼프도 그 네. 당선 뭐 사실상 당선 선포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 사진부터 좀 보시면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4월에 스페이스X가 스타쉽 발사했던 그 장면이고 두 번째가 이게 화성이라고 해요. 네. 네, 나사가 찍은 화성 사진인데요. 머스크가 2026년까지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고 네. 그리고 사람을 태워서 네. 우주선을 그 화성까지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는 그 프로젝트를 2028년까지 와. 성공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놨는데 네. 공교롭게 2028년이면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그러네요. 마지막 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이걸 해내겠다. 좀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네, 거네요. 그런 의지를 보낸 거죠. 스페이스X도 정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사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8년 이후에 그 연방 정부하고 연방 정부 그 부처에서 받은 수주액이 한 190억 달러 이상 되는 걸로 나오고요. 나사, 군군, 우주군 이런 기관들이 주요 고객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정부 인허가 문제도 맞물려 있고요. 사우디에서 어떤 컨퍼런스에서 머스크가 굉장히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뭐 자율주행 관련한 것도 불만이지만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너무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디 내 생에 한번 그 화성에 가보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부 효율위원회에 맡았잖아요. 네. 거기서 재정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뭐 최저인가요? 네네. 2조 달러 줄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규제를 철폐시키겠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마찬가지고 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쓸데없이 규제를 해서 이 기술 개발을 저해시키고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거죠. 2조 달러를 줄이겠다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저돌적으로 해낼지 한번 봐야 되는 문제고 트럼프도 10월 유세 할 때 미국 우주인을 우리나라 우주인을 화성에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당선됐을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주행과 달리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 규제나 제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게 너무 미비한 상태다 이런 네. 지적들을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스타쉽을 화성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가는 도중에 연료를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제급유라고 하는데 이게 또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고 해요. 고난이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개발이 아직도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서 보낼 때는 대기가 약하다고 해요. 약하다고 해야 되나? 대기가 희박하다고, 희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속도를 줄여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기가 희박하면 이 감속하는 문제나 착륙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거. 네. 그리고 우주인이 그 우주선을 타고 화성까지 왕복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될 텐데 이 보호는 어떻게 해주고 보호 장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사에 아담 스텔츠너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우주인을 태워서 화성까지 필요한 식량과 물과 뭐 산소와 이런 걸 다 갖추고 왕복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면 2030년까지는 힘들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많은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 개발이 안 된 기술도 상당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스크가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전기차 개발할 때도 네. 뭐 몇 년까지 우리 만들 거다. 몇 년까지 몇 대 생산할 거다. 이렇게 해놓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헌을 미리 하는 편이죠.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아마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죠. 어찌됐건 지금 테슬라 주가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 올랐죠. 단기에 뭐 40%니까.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숫자로 나와줘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이랑 내년 주가가 좋으려면 내년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3분기 실적은 좋았잖아요. 그리고 내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머스크는 내년 전기차 판매 20-30%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월가의 평균 전망치도 한 15%는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4만 대 정도 판매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강세론자들 중에서는 또 20%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는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버캡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반영을 상당 부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이게 다 될 거냐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머스크가 내년 초에 텍사스에서 아니면은 어쩌면은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자율주행 공유 차량을 시범적으로 보일 거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공공시설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각 기업들의 인허가 상황을 공개를 해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테슬라는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인 그 차량 공유, 우버 같은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허가를 아직 못 받았어요. 뭐 머스크는 그거 인허가 받는데 뭐 시간 얼마 안 걸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청사진을 내놓은 거 치고는 준비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중국 문제인데 머스크가 중국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입지라는 거죠. 트럼프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중국은 또 중요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사이에서 이걸 얼마나 어떻게 잘 조율해갈 건지 이게 득이 클 건지 실이 클 건지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내년에 관세를 때렸을 때 테슬라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익이 클 건지 아니면은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건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모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